그거에 공식 같은 거 있어요. 자, 대기중 수증기에서 자, 공기는 있지 포화 공기하고 불포화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 공기,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야. 불포화 공기, 네, 가방.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또는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라고 해도 같은 말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포화 상태는 뭔지 한번 봐봐.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온도에서 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최대인 상태예요. 자, 어떤 온도에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최대로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포화 공기 또는 포화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리고 불포화 공기는 또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요거 포화 상태는 있지? 이런 상태예요. 자,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 또는 응축 속도라고도 불러. 응축이라는 말은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뭘로 되냐면 물로 되는 거야. 응축 속도가 같은 이럴 때를 포화 상태라 부르고 두 번째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어떤 온도에서 최대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포함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포함될 수 있는 상태. 자, 이때는 불포화 상태는 있지. 증발 속도가 더 커요. 응축 속도보다. 자, 이런 상태를 불포화 공기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거기에 자, 보충학습란에 거기에 그림 나와 있니? 네, 자, 한번 보자. 여기에 비커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놨어요. 물. 근데 물에서 요 표면에 있는 물이 뭘로 변하냐면 수증기로 되는 이거를 증발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증발이 되려고 하는 화살표는 이처럼 네 개가 나간다고 보자. 근데 이 바깥에 수증기도 있겠죠? 네, 자, 수증기가 안으로 물로 들어오는 거를 응축이라고 불러. 응축. 자,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는 화살표가 두 개라고 해보자. 자, 요거는 색깔을 바꿔볼까요, 선생님이? 자, 요렇게 응축은 이렇게 들어가는 화살표라고 해보자.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누가 더 화살표가 많지? 증발이요. 증발이 더 많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태야? 불포화. 그렇지. 불포화 상태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자 그런데 바깥에 있는 수증기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화살표도 네 개가 있다고 보자. 자 이렇게 응결 속도하고 증발 속도가 같은 경우지 이럴 때는 네, 이럴 때를 뭐라고 불러? 포화 상태. 포화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공기는 불포화 상태가 있고 포화 상태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니?
포화 포화 상태. 수증기량. 그렇지. 그게 포화 수증기량이 되는 거야. 자, 그래. 그거를 배워볼 거야.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것은 뭘까? 이런 얘기야. 자, 포화 수증기량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 총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게 포화 수증기량인 거야. 자, 공기 1kg 속에 수증기 총량이 몇 그램이냐 이런 얘기야. 자, 그랬을 때 포화 수증기량은 제일 중요한 게, 자, 이거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퍼진다.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 자,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량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포화 수증기량이냐면, 어, 자, 최대로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최대인 상태. 자, 최대인 상태의 수증기량이에요. 자, 요거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포화 수증기량을 세 번째. 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을 때 공기 중 수증기량이에요. 이거를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포화 공기에서는 자, 현재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상태예요. 잘 봐야 돼. 어떤 온도에서 현재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상태일 때 이때가 포화 공기가 되고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여기는 온도, 여기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할 때, 자, 포화 수증기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그램 퍼 공기 1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공기 1kg 속에 포화 수증기량이 몇 그램이냐 이걸 나타낼 때 자, 그래프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증가한다 그랬지? 네, 이게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야. 자, 그런데 잘 봐. 요 점이 모두 포화 곡선이에요. 포화 공기. 자, 이 포화 공기에서는 무슨 속도가 크다 그랬어? 포화 공기에선 똑같아요. 똑같죠.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아요. 근데 자, 요 아래는 모두 불포화 공기야. 자, 불포화 공기 이놈은 무슨 속도가 더 빨라요? 증발 속도요. 그렇지.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커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한번 보자. 자, A점을 한번 봐봐. A점. 이 A점. A점은 지금 포화 공기가 아니지? 네, 그러면 이 포화 공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점을 포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올리면 포화 공기에 만나니? 네. 그러면 이걸 1번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포화 공기하고 만나니? 네. 이걸 2번이라고 해. 그러면 A점 포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그럼 얘기해봐. 두 가지라 그랬으니까 얘기해봐. 첫 번째는 뭐야? 수증기량을, 어, 어, 수증기량을 더 높여요. 그래. 수증기를 공급하면 되지. 우리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쉽게 방에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막 젖은 빨래를 막 널어놓잖아. 그러면 빨래가 마르면서 수증기가 공급돼. 또는 니네 가습기 있죠? 가습기. 네. 가습기 틀어놓으면 거기서 하얀 연기가 나오지. 네. 그래, 그게 수증기잖아. 그게 없어지면서 수증기로 변하는 거야. 이게 수증기를 공급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뭐겠어, 그러면? 온도를 낮춰요. 맞아요. 냉각시킨다. 자, 냉각시키면은 불포화 공기도 포화 공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알아야 돼. 불포화 공기를 포화 공기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곡선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려서 설명해 볼 테니까 봐. 자, 자, 이렇게 여기가 온도,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할 때, 자, 이 온도에서 잘 봐. 요 온도에서는, 자, 여기가, 요 점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포화 공기.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점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뭐가 될까? 불포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되는 거예요. 네. 자, 현재 수증기량은 여기야, 여기. 포화 수증기량은 여기가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요 T에서, 자, T에서 곡선에 닿은 점을 포화 수증기량. 그리고 어떤 A점이라고 하면 이 A점을 우리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자, 온도를 냉각했을 때 응결되는 양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봐봐. 자, 응결을 배워볼 거예요. 자, 세 번째. 응결 또는 응축. 자, 응결이나 응축은 무엇이냐면, 자, 공기 중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이런 현상들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게 있지? 어, 수증기를 냉각. 어? 니네 그거 못 봤어? 그 겨울철에 유리창 이렇게 유리창을 보니까 유리창에 막 물방울이 맺혀 있어. 네. 그런 거 봤지? 네. 그 다음에 여름에 사이다를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을 쭉 담가놓은 얼음 컵 표면에 막 물방울이 맺혀 있지? 네. 이런 게 응결이나 또는 응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겨울철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 맺힌다.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찬물이 담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이런 것들이 다 응결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배워볼 거야.
응결량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응결량 계산법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자, 공기를 냉각할 수 있죠? 네. 냉각할 때 응결량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 그래서 응결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수증기량에서 빼기 냉각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 곱하기 공기의 질량. 요걸 해주면은 응결량을 계산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선생님이 예 하나 들어줄 테니까 요거 보고 한번 풀어보면 돼. 네. 자, 선생님이 예 다 해줄 거예요. 자, 요런 예가 있다고 보자. 자, 여기는 온도, 여기는 포화 수증기량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요게 A 공기예요. A. A의 온도는 뭐 우리가 50도씨라고 해보자. 50도씨. 알겠죠? 네. 자, 이거는 25예요. 근데 여기는 19예요. 그리고 20도씨. 여기는 11이라고 해보자. 이건 선생님이 그냥 숫자 정한 거야. 네. 이 숫자는 전혀 안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A 상태의 공기 5kg을 20도씨로 냉각했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량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 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민성이하고 태호 한번 직접 계산해볼까? 네. 계산해봐. 40kg예요. 어? 40이에요. 40. 다시. 40 맞아요. 40. 계산했어, 바로? 네. 네, 맞아요. 40이에요. 40g. 태호 알겠지? 네. 민성이도. 네. 이거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보자. A 상태 공기 현재 수증기량은 얼마야? 19요. 그렇지. 포화 수증기량이 25인 거예요. 그러니까 19가 현재 수증기량이야. 여기서 냉각한 온도가 20도지. 네. 20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11이요. 11이야. 그걸 빼. 뺀 다음에 냉각한 공기가 1kg이면은 그냥 답이 8g이에요. 근데 냉각한 공기를 5kg 냉각을 했지? 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40. 맞아요. 40g. 이해됐어?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있어요. 없지? 네. 그러면 됐고요. 자,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이슬점을 배울 거예요. 이슬점. 야, 이슬점 뭐겠어? 말 그대로. 이슬점? 이슬이 생기는 온도 이런 뜻이겠지요? 네. 네, 이슬점을 배워보자. 이슬점 따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슬점. 이슬점의 뜻은 어떤 뜻들이 있는지 잘 봐. 자, 이슬점은 첫 번째. 이슬점의 뜻은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자, 이게 이슬점의 정의예요. 뭔 말인지 네, 알겠냐? 네, 그러면 이슬점의 또 다른 뜻들을 지금부터 쭉 써줄 거야. 이것도 다 알아야 돼. 이슬점이라는 건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자, 그런데, 자, 이슬점은, 자, 첫 번째, 불포화 공기를 냉각했을 때 포화가 되는, 포화 공기가 되는 온도, 그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불러요. 불포화 공기를 냉각할 때 포화 공기가 되는 온도. 그 다음에 또 있을 점은, 자,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과 같을 때 온도. 같을 때 온도. 자, 요게 바로 또 있을 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을 점은 공기 중 수증기량 집 갖고 비행수 그래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공기 중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아. 그 다음에 이슬점은 상대 습도가 100%가 되는 온도. 상대 습도가 100%가 될 때 온도를 이걸 이슬점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자, 이런 거예요. 자,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을 때 온도.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같을 때 그때 온도를 우리는 또 이슬점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책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지? 네, 그래. 그래서 이런 걸 다 알아둘 필요가 있단 말이야. 자, 여섯 번째는 이슬점의 일변화가 일변화. 일변화라고 하는 거는 가장 이슬점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차이야. 차. 일변화가 작다야, 작다. 그러면 이 뜻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또 알아야 돼. 자, 이슬점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 때 이슬점이 높다 그랬지. 네, 근데 이슬점의 일변화가 작다는 뜻은 뭐냐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 변화가 크다 작다? 크다. 에이, 맞아. 작아야지. 수증기량 변화가 크면 이슬점도 크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 이슬점도 거의 안 변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또 설명을 할 테니까 봐봐. 자, 여기는 온도, 여기는 포화 수증기량. 자, 그랬을 때 그램 퍼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럴 때 잘 봐. 요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 A, B, 자, C가 있다고 보자. 자, A, B, C 중에 수증기량이 제일 많은 게 누구야? A요. 그렇지, A죠. 현재 수증기량은 그대로 옆쪽으로 쭉 가면 되지, 이렇게. 네, 자, 그러면 A의 이슬점은 여기에요. 이게 A의 이슬점.
맞니? 네, 자, A는 불포화 공기였지? 네, 온도 낮추다 보니까 포화 상태 딱 닿았죠? 네, 봐봐, 불포화 공기를 냉각했을 때 포화가 되는 온도. 자, B도 어때? 쭉 온도를 낮췄더니 여기에서 포화가 되죠? 네, 여기가 B에 있을 점. 그 다음에 C도 온도를 쭉 낮춰요. 여기가 C에 있을 점. 이해되니? 네, 그러니까 있을 점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있을 점이 높아진다. 이해됐어? 안 됐어? 있어요. 우선 왼쪽 거 저 있을 점에 저걸 다 외워야 돼. 포화 상태일 때 공기가 되니까 자, 응결 속도하고 증발 속도가 같아지겠죠? 네, 이게 있을 점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까지 또 질문 없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겨봐. 이제 상대 속도가 나오지? 상대 속도를 또 들어가 보자. 상대 속도. 자, 상대 속도. 자, 첫 번째. 우리가 절대 속도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안 배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읽어만 둬도 돼. 절대 속도는 자, 공기 1kg 속 수증기의 총량이 바로 절대 속도예요. 공기 1kg 속의 수증기 총량. 그런데 절대 속도는 자, 얘는 어떨까? 거의 변화가 클까 작을까? 어? 어, 1변화가 작아요. 왜 작을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실점은 공기 중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높다 그랬지. 네, 그리고 1변화가 이슬점의 1변화가 작다 그랬지. 네, 공기 중 수증기량의 변화가 작다는 뜻이라 그랬지. 네, 거봐 여기도 1변화가 작은 이유는 공기 중 수증기량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도는 거의 변함이 없어. 알겠니?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거야.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습도가 바로 상대 습도예요. 근데 상대 습도의 뜻은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의 비율이에요. 백분율.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수증기량의 백분율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습도의 공식을 외워야 돼. 자, 상대습도 공식은 외우자. 자, 일정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퍼센트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근데 상대 습도는 있지? 상대 습도는 대체로 기온과 반대 분포를 나타내요. 자, 반대 분포를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요거 되게 중요하겠다. 자, 저 공식 잘 봐봐. 포화 수증기량하고 현재 수증기량 중에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게 뭐야?
포화 수증기죠. 그렇지.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따라 크게 변해요. 아까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 이렇게 온도에 따라. 이거 봐. 네, 온도에 따라 수증기량이 크게 변하지. 네,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크게 변해 안 변해? 은변이, 안 변해요. 왜? 아까 말했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 그런데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높을수록 커져. 그러면 봐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커지고 현재 수증기량이 변화 없다면은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상대습도 작아져요. 그렇지. 왜 온도, 기온과 반대 분포가 되는지 설명해 줄 거야. 자,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근데 현재 수증기량은 거의 변화 없어요. 변화 없으므로 습도가,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봐. 낮아진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그러면 이 상대 습도가 온도에 따라 변하는 과정이 거기 그림으로 설명돼 있어. 자, 상대 습도의 변화 나와 있어요? 네, 이번에 보면은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과 거의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네,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적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거기 한번 봐봐. 기온이 일정할 때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자,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 습도가 증가하죠? 네, 이건 써줄 거야. 상대 습도가.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자, 기온이 일정할 때, 기온이 일정할 때는 포화 수증기량은 똑같다는 얘기지? 네, 공기 중 수증기량, 이게 현재 수증기량이죠? 네, 수증기량이 클수록 습도는 어떻게 된다? 또 높아진,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그러면 수증기량이 작으면은 습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자, 공기 중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변화가 없어. 그러면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다. 량이 커지므로 습도는 어떻게 돼요? 또 낮아져요. 낮아진다.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야. 그림으로 설명된 게. 네, 이해됐냐? 네, 이 설명은 선생님이 여기에 다 한 거예요. 여기에. 이미 여기에서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책에 있으니까 한번 더 한 거야. 알겠지?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하루 중에 이거를 배우면 요것도 끝나는 거야. 자, 하루 중 요거만 지우자. 이쪽에다 쓰게. 아니, 요거를 왼쪽에 그냥 쓸까요? 자, 하루 중에 기온, 이슬점, 그 다음에 상대습도의 변화, 이거를,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릴 거야. 하루 중 기온, 이슬점, 습도, 상대습도예요. 변화.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자, 니네 가장 온도가 낮을 때가 몇 시니? 새벽 새벽 언제?
새벽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시? 되게 쉽지. 땅이 언제부터 뜨뜻해져? 해가 7시. 뜰 때부터. 해 뜨는 이후부터 해 뜬 이후. 그치? 네.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 온도가 가장 온도가 낮겠다? 네. 일반적으로 해 뜨는 시간이 보통 평균 6시거든. 네. 그래서 자, 06시에 기온이 가장 낮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온도 기온이 제일 높을 때 온도는 몇 시일까? 2시? 2시, 2시, 오후 2시, 14시. 자, 왜 14시냐면 태양이 가장 높이 뜰 때가 12시인데 땅이 가열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네. 그래서 제일 더울 때가 여름에도 오후 2시예요. 2시 정도가 땅의 온도가 제일 높은 거야. 알겠지? 네. 네, 이게 기온이에요. 자, 기온과 이슬점은 그 습도는 어떤 관계에 있다 그랬죠? 반비례. 대체로 반대 분포라 그랬잖아. 네. 이렇게 되는 게 습도예요. 상대 습도다. 기온과 대체로 반대로 나타났지? 네.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슬점은 하루 중에 변화가 크다 작다? 이슬점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랬잖아. 이게 이슬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 그러면은 이슬점까지도 또 다 배운 거야. 자, 우선 여기까지도.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봐, 이제. 뭐가 나와? 구름. 구름 나오죠? 네. 이 구름만, 오늘 구름까지만 배워볼까요? 네. 자, 구름 모르는 사람 없지? 네. 어. 그러면 태우가 얘기해봐. 구름이 뭐야? 수증기 모여 어? 수증기 수증기 모여 있는 거. 수증기 뭐야? 너 수증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수증기가 모여 있으면 하얗게 보여? 응결된 수증기? 그렇지. 연결돼서, 그러면 연결됐으니까 뭐야? 이슬? 이슬이라고 하지 않고 물방울이야, 물방울. 수증기가 연결했으니까 물방울이겠지. 그래야 눈에 보이잖아. 네. 그래. 그러면 이제 구름을 선생님이 정의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 요거를 우리는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기체라 안 보여. 그래서 수증기라고 하면 안 되고, 구름은, 물방울이 모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겠지. 네. 알겠지? 자, 그래.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게 중요해, 이게. 첫 번째. 구름 발생 필수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 구름이 발생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대답은 이렇게 해야 돼요. 공기의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민성아, 네.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 온도가 낮아져요. 자, 선생님이 다시 구름 발생 필수 조건이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서 뭐가 발생해? 수증기. 구름이요, 구름. 뭐가 이렇게 어려워? 다시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발생해? 구름이요. 그래, 구름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물어볼 때
야, 구름이 발생하려면은 뭐가 필요해? 라고 하면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태호야? 공기의 상승. 그래, 공기의 상승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보자. 윤성아, 네.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구름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그게 뭐야? 공기가 공기가 하강하는 하강. 곳. 네. 알,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아,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발생하고, 공기가 하강하면 구름이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해됐어? 네. 과정을 볼 거예요, 그러면. 자, 과정은 공기가 상승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과정. 봐봐. 공기가 상승을 하잖아. 그러면 주변에 기압이 하강을 해요. 자, 공기의 양이 줄어들면서 기압이 낮아지지. 네. 이제 헬륨을 담아놓은 풍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배웠어? 아니요. 풍선이 위로 올라가면은 점점점 커지다가 터져요, 결국.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그게 기압이 하강하기 때문이야. 기압이 하강하면은 자, 올라가던 공기가 단열 팽창한다고 해요. 자, 올라가던 공기에 팽창이 일어나. 그러면 올라가는 공기에 기온이 하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슬점에 도달하거든. 네.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응결이 일어나지. 네. 이슬이 생긴단 말이야. 응결. 이게 바로 구름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우리 구름 발생 실험을 하나 배워볼 거예요. 실험. 자, 어떤 실험을 배우냐면 이렇게 둥근 바닥 시험관에 가지가 달려 있고 여기에 고무마개로 꽉 막아요. 그 다음에 이 가지에 이런 이게 압축, 요게 콕이 달려 있는 압축 펌프야. 압축 펌프 네. 또는 주사기가 있어요. 알겠니? 네. 압축 펌프 손으로 잡고 꾹꾹꾹 누르면 공기가 막 들어가는 거 알지? 네. 그런 걸로 여기에 물이 있는데, 자, 물을 넣어놓고 요 안에다가 향연기를 뿌려놔줘. 향연기. 자, 향연기. 자, 향이 뭔지는 알지? 네. 거기에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은 향에다 불 펴놓아서 이렇게 꼽아 놓죠? 그러면 연기가 나지? 그거를 향에다 불 피워놓고 긴 거를 끄집어 넣어 쭉 안에다 한번 집어넣었다 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향연기가 채워져. 그러면 이 향연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응결핵 역할이에요. 응결핵. 응결핵은 응결을 돕는다야. 자, 이렇게 해놓고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압축 펌프로 압축하다 콕을 갑자기 열어요. 자, 코크를 갑자기 열잖아? 그러면 막 공기가 압축되다 갑자기 팍 하고 빠져나오겠지? 네. 공기가 푹 하고 소리를 내면서 빠져나와요. 그럴 경우에 결과는 어떠냐면 플라스크 내부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져. 자, 플라스크 내부가 뿌옇게 흐려졌다는 말은 이제 구름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플라스크 내부가 기온이 하강을 하고, 그 다음에 습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구름이 발생했구나. 이런 실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험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냐, 안 됐냐?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 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공기가 상승할 때. 그렇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가 바로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야. 네 가지 경우 선생님이 얘기해 준다면 이런 거야. 땅이 가열이 돼요. 지표가 가열되는 곳. 자, 지표의 부등가열이라고도 해요. 자, 지표가 가열되면 거기 뜨거워지지. 네, 뜨거워지면은 그 주변 공기는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죠. 네, 그럼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되니? 위로 올라가요. 그래, 위로 올라가잖아. 그게 우리 배웠던 거야. 찬 공기는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아, 지표가 가열되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압 중심인 곳. 자,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끼리도 이런 얘기하지. 친구가 어느 날 얼굴을 봤더니 됐다 표정이 안 좋아. 그러면은 친구끼리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저기압이야? 이런 얘기 하지. 네, 그런 얘기 안 하냐? 네, 왜 저기압이야? 이런 말은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러면 저기압일 땐 날씨가 맑을까 흐릴까? 흐려요. 흐리다는 얘기는 구름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그래, 구름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기압 중심인 곳은 역시 구름이 많아요. 세 번째,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요. 야, 니네 높은 산들 보면 구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봤냐? 네, 왜 높은 산에 구름이 걸려 있냐면 공기가 이렇게 딱 가다가 산에 부딪히잖아? 그러면 산을 타고 오르면서 이렇게 공기가 상승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됐니? 네, 네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이 네 번째 경우도 되게 중요해. 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자, 니네 이거 봐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그러면은 어떤 공기가 상승해야 돼? 더운 공기. 그렇지. 더운 공기가 상승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억지로 막 밀어 올려요. 밀어 올릴 때. 자, 이때가 한랭전선이라는 전 한랭전선에서 이와 같이 구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더운 공기가 찬 공기 밑으로는 못 들어가서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 이럴 때는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에요. 이것도 외워둬야 돼. 이게 바로 구름이 발생. 됐어? 네,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자, 이번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구름의 종류를 배울 거예요. 구름의 종류, 높이와 모양에 따라 10여 종으로 분류를 하는데, 근데 니네 학교에서는 자, 첫 번째 높이에 따라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 높이에 따라 분류하는 거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아주 높은 온도에서 생긴 걸 상층운. 상층운은 있지? 이름 앞에 권자가 붙어요. 권운.
권층은, 권적은 이렇게 권자가 붙어. 그 다음에 중층은은 중간 높이. 얘는 고자가 붙어요. 고층은, 고적은. 그 다음에 하층은 가장 아래쪽에서 생긴 하층운에는 그냥 층운, 층적은 뭐 이 정도. 난층운은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두 번째 모양에 따라. 자,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거에는 자, 요게 중요해요. 자, 모양에 따라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적은형.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우리가 적금한다라고 하는 것도 돈을 쌓는 거잖아. 통장에다가, 그치? 네. 이건 수직구름이야, 수직구름. 니네 혹시 뭉게구름이라는 거 들어봤니? 네. 이런 게 수직구름인데 어느 때 생기는 거냐면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생겨요. 아까 우리가 구름은 상승운동, 공기가 상승운동을 해야 구름이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렇듯이 상승기류가 강하면은 수직구름이 생겨. 이걸 적운이라고 불러. 그리고 충은형도 있어요. 충은형은 아주 얇게 넓은 구름. 이걸 수평구름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양떼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충은형인데 상승기류가 얘는 거의 없어요. 상승기류가 약할 때 생기는 구름이야. 됐니? 네.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써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냐? 아니요. 없죠. 그러면 이제 강수 이론을 배울 거야. 강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눈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뜻이거든. 강수 이론은 자, 선생님 써준 대로만 알면 돼요. 강수 이론. 눈비가 어떻게 생겨서 내릴까? 자, 그럴 때 첫 번째 빈정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 빈정설은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쓰는 이론이에요. 자,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이란 얘기는 온대지방 또는 한대지방 이런데 자, 이런 데서는 눈과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겨울에 눈 내리고 여름에 비 내리고 그러죠? 네. 그래. 그리고 이 빈경설은 찬비가 내린다 그래서 찬비 이론이라고 불러요. 찬비. 자, 그런데 두 번째 경합설은 비만 내리는 지역이야. 자, 비만 내리는 지역에서는 열대지방이죠? 네. 열대지방은 눈 안 오잖아. 여기에서 내리는 비의 온도는 따뜻한 비가 내려요, 여기는. 따뜻한 비 이론이라고 불러. 그러면, 자, 빈경설과 경합설을 선생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구름이 이렇게 높아요. 자, 높은데 이게 빈경설이야. 그러면 빈경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영상의 온도, 여기는 0도씨, 여기는 영하의 온도. 그러면 영하의 온도에서는 물방울이 존재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음, 영하의 온도인데 물방울이 있어?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구름의 맨 끝에는 빙정이라는 것만 있어요. 빙정. 이게 얼음알갱이에요. 자, 여기는 빙정만 있고, 영도시에서는 빙정도 있고, 물방울도 있어요. 이렇게. 알겠니? 네, 빙정도 있고, 물방울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방울은 줄고, 물방울은 증발에 의해서 줄고, 빙정이 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물방울은 줄어들고 빙정이 막 달라붙어 이렇게. 자, 여기에 빙정이 막 이렇게 달라붙으면 빙정이 커지겠죠. 그치? 음. 맞아? 네, 그리고 여기는 물방울만 있어요. 영상의 온도니까. 여기는 물방울만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요 놈이 이 빙정이 성장하다가 떨어지다가 녹으면 뭐가 돼? 녹을, 녹으면, 녹으면 비가 되겠지? 네, 그런데 얘 봐봐. 얼음이 녹은 거지? 네, 그러니까 천비지. 알겠냐? 네, 그리고 녹지 않으면 뭐가 돼? 녹지 않으면 눈. 눈이 되는 거지. 이게 빙정설이에요. 근데 병합설은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역시 구름이 있는데, 병합설은 이 안에는 전부 뭐가 있냐면 수증기만 있어요. 자, 전부 수증기. 아니, 수증기가 아니라 물방울. 전부 물방울만 있어. 알겠니? 네, 물방울만 있는 거예요. 수증기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 얘기한 거야. 물방울만 있는데 이 물방울에 작은 물방울에 물방울이 합쳐지면 이 물방울이 커지겠지. 네, 합쳐져 커지면 떨어지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비지? 네, 그러니까 얘는 얼음이 녹은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비가 내리더라도 찬비가 아니고 따뜻한 비가 내려요. 이게 병합설이야. 이해됐니?